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업 후반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3주차 수업이니까 14주차와 15주차 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 주제는 교직 단체입니다. 교원 단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교사들이 이 어떤 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교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교직 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직단체의 필요성과 의의인데요.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겠죠.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익과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교직단체를 조직해서 어떤 단체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정부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교직단체의 근거는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의 권고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권고문에서는 교직단체는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은 교직단체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직단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유네스코와 ILO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직단체도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의 권고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면 권익보호, 교직단체는 권익보호, 전문성 개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을 테고 따라서 이와 같은 교직단체는 현재 법정단체입니다.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교총이라고 하는데 교총은 교육기본법, 정교조와 한교조 등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현재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직관과 교원의 역할인데요. 교직관은 성직관으로 볼 수도 있고 전문직관으로 볼 수도 있고 노동직관으로 볼 수도 있고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직관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1966년 유네스코하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면서 유네스코와 ILO에서 교직을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직관으로 보는 전통적으로 성직관으로 보는 관점이 높았어요. 성직관은 성직자와 같이 학생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해야 한다라는 성직관으로 보아왔죠. 따라서 교사들은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으로 바라보는데 이 노동직관은 정교조는 노동직관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정교조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환경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즉 정교조는 민주노총, 우리나라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그래서 노동직관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직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봉사직으로 전문직을 강조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교직, 교원의 역할이겠죠. 교직단체 개념 역할 내나 같은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교직단체 개념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기들이 어떤 권익, 이익 보호와 사회 경제적, 전문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단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교원의 전문성 자질 향상, 교직단체 교육 정책 형성 과정의 참여, 교직단체 이상 사회의 실현, 이러한 것들이 교직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 3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으나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역할은 이와 같은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보호,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직단체 탄생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직단체 탄생 변천 과정. 1947년에 한국 교총이죠.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창립이 되었고 1991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교섭 협의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교총이. 그래서 1947년에 창립은 되었지만 정부, 우리나라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감 교섭협의는 1992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교섭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교조는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단체 교섭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정교조는 1999년 정교조 한교조는 시도교육감과 단체 교섭 창구가 개설이 되었죠.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었죠. 결론적으로 교총, 한국교원총연합회 교총은 1992년, 정교조는 1999년에 합법화가 아니고 교섭협의, 단체 교섭이 시작되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99년에 정교조가 합법화되면서 1999년에 비로소 교총과 정교조, 교직단체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웃지 못할 교원단체 설립 이원화 과정이 있는데요. 이원화 정책 시작은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은 국제기구 ILO와 OECD 가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교직단체가 합법화가 이루어졌는데 방금 전도 얘기했지만 국제기구 ILO와 OECD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직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에 의해 우리나라 교직 단체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합법화된 거죠. 따라서 교원지휘법은 교육부에서 조직을 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고, 교원노조법은 정교조, 즉 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상정해서 여기서 통과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원노조법은. 따라서 이때가 1999년인데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교조가 7월 1일부로 합법화가 되었죠. 정교조가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지만, 교육위에서 통과해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교원 지위 향상법을 이때 본회의에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99년 7월 1일에는 본회의에 통과된 건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 노조법만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웃지 못할 이원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교육부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조직한 교원 지위 향상법은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노동부에서 올린 노동조합 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노동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거죠. 이때는 IMF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나라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 편의주의, 노동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적 모순이라고 써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때 1999년 정교조가 합법화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직단체 종류를 한번 알아보죠. 교직단체, 우리가 학교 현장에 교직단체가 있는데, 먼저 교총이라고 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고 풀네임인데 교총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직단체. 교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한교조도 있고 교사 노조도 있고 실춘교사 모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먼저 교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교총은 1947년에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이 되었고, 1948년 대한교육연합회, 1989년에 지금의 명칭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따라서 교총은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어떤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그리고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라는 이 법적 조항에 의해서
법적 조항에 의해서 법적 인정을 받고 있죠. 설립 목적은 회원 단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위 향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권익 보호, 교사들의 전문성 확립,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죠. 현재 회원 자격은 교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교수, 교사, 교감, 교장, 교수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 2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직단체 중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교직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조인데요. 정교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동부에서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교원노조법을 제정해서 1999년에 정교조가 합법화되었죠. 7월 1일에. 따라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1960년 교원노조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1960년대 시작은 되었지만 이때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죠. 1986년 교육 민주화 선언을 거쳐서 1989년 정교조가 결성이 되었는데 이때도 역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 결성이 되면서 촌지 없애기 그리고 참교육 실천, 교육 악법 철폐, 교육 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정교조가 결성이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참교육 실천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정교조가 결성이 되었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네스코, ILO 그리고 OECD에 가입하면서 정교조도 합법화와 물결을 일게 되는데요. 1999년 7월 1일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근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원노조법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목적은 교육 노동자, 기본 권익 옹호, 교육 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유초 중고 교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학교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안 돼요. 즉 교장, 교감, 전문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교조의 현재 회원은 약 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8만 명 정도까지 회원이 늘어났다가 합법화로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화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인원이 계속 줄면서 5만 명까지 현재 다운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시도 지부가 있고 지역에 지회가 있고 학교에는 분회로 조직되어 있죠. 정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음은 한교조인데요. 한교조는 1999년 정교조와 같은 해 7월 1일에 설립 신고를 하였고 법적 근거도 교원노조법 제4조에 같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동소이하고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교원 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평등 교육,
민주복지사회 건설, 세계 평화 이런 건 목적을 두고 있어요. 회원들은 정교조와 같이 유초 중고 교사만을 하고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안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1,0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아주 소규모 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교조는 정교조는 민주노총, 한교조는 한국노총 산하에서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유교원조합 그리고 교사노조, 실천교사 모임 등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동소이하고요. 요즘 교육 이슈에 대한 단체별 목소리들을 SNS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내고 있죠. 교원들의 교권 보호 그리고 권익 보호 그리고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교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직 단체는 단체 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교섭 당사자라고 하는데 교섭 당사자는 교총이 될 거고 정교조가 될 거고 한교조가 되겠죠. 교섭 당사자는 교직 단체를 의미하는 거고 교섭 창구는 교총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교조와 한교조는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서 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범위는 교원 처우 개선, 그리고 근무 조건,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 다시 말하면 봉급, 수당, 근무 시간, 휴무, 휴가, 그리고 여교사의 보호, 여교원 보호, 그리고 교원의 안전,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타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 과정이라든가 행정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어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0일이나 30일 전에 교육청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섭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체 임원하고 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청의 간부들과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단체 교섭, 교직단체 단체 교섭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 법적 효력은 교섭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노력의 의무를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단체 교섭의 내용은 성실하게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원지휘법과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교원지휘법의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은 교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교원노조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정교조겠죠. 정교조 그리고 한교조 이런 것들은 교원지휘법과 교원노조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교원지휘법과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교원지휘법의 법적 근거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교육기본법, 교육지휘 형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교원노조법이죠. 교원노조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건 정교조겠죠.
정교조, 이건 교총. 이러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설립 단위는 전국 시도에 두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정교조도 전국 시도. 그리고 가입 대상은 전 교원은 교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정교조는 교사에 한정해서 가입하게 하고 있어요. 교섭 대상자는 시도교육감, 교섭 대상자, 교육부와 교육청이죠. 교육부와 교육청. 교섭 창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년에 한 2회 정도 교섭을 하게 되죠.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어요. 정교조, 한교조 계속해서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정교조와 한교조는 같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교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교조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교섭 시기는 1년에 2회 정도, 1월에서 7월에 교총은 교섭을 하고 정교조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효력은 교섭 협약의 법적 효력은 합의된 사항 성실히 이행, 단체 협약 체결권 인정해서 여기도 역시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교섭 협약의 효력 사항입니다. 중재 기구도 중앙에 두고 있어요. 역시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중재 기구. 따라서 교원지휘법에 근거한 교총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교조와 한교조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교직 단체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미국을 NEA라고 하는데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전국 교육 연합회에서 미국도 교직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1800년대에 조직이 됐어요. 미국은 1857년. 그리고 교사, 교장, 교수, 교육행정가, 그리고 교육 종사자에서 230만 명 정도 회원을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NEA라고 미국은 교직 단체가 있고 영국은 너트라고 해서 National Union of Teachers에서 전국 교원 조합이라고 해서 너트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800년대에 조직이 되었고 현재 19만 명으로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영국은 교사 조직, 그리고 교장 조직, 교수 전문직별, 지역별 조직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미국처럼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NEA, 영국은 너트, 교직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프랑스는 FEN이라고 해서 Federation Education National에서 전국 교육연맹이라고 하는 교직단체가 조직되어 있어요. 프랑스는 1946년에 결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50만 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17만 명 정도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일교조라고 해서 일본 교직원 조합이라고 해서 1947년에 조직이 되었고 우리나라 교총과 같은 시기에 조직이 되었네요. 회원은 전 교직원의 3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처음에 조직될 때는 약 80% 정도의
조합원이 지금은 3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교직단체는 5개 단체로 5개 정도 단체가 있고 활동의 트렌드, 활동의 경향은 노동운동 중심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직적 활동의 성격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고 교원의 어떤 집단적 목소리, 그리고 단체 교섭, 회원의 고충과 대변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의 교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800년대부터 교직단체가 조직되어서 활동되고 있고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조직되어서 활동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고 별 다르지 않고 교직단체 현재 우리나라 수준을 살펴보면 결코 외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교직단체와 교육부 또는 교육감과 단체 교섭에 있어서 결코 외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국회의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이익들에 의해서 싸움을 하는 것들은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인정하지 못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가장 그 1등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촛불광장, 특히 광장 민주주의를 이번에 보여주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됐었죠. 특히 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1조를 국민들이 직접 광장 민주주의에서 그 힘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선진국으로 한층 널리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코로나 환자를 시시각각 다양하게 추적하면서 면역, 방역 그리고 의료 선진국의 그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물론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와 같은 기술력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모든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 수준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기 당의 당리당략, 당파 싸움,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은 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선진국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교직단체는 교원이 학교에서 주체적이고 어떤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교직단체를 조직하게 되죠. 학교에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교직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익 보호나 이익 추구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직단체 활동 범위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3권이 있죠.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활동 범위는 단결권과 교섭권만 인정을 하고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 조건으로 법으로 2가지만 현재 인정하고 있죠. 교직단체는 이 외에도 교사들의 권익 보호, 교권 보호, 위급한 상황의 법률 지원 서비스,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 회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직단체 중에 교총은 1947년에 창립되어서 활동해오고 있고 정교조는 1980년대에 조직이 되어서 1999년 7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으로 조직되어서 활동해 오고 있고 교원노조법이 제정될 때 노동부에 있는 노동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죠.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이 교원노조법을 제정해서 법사위에 상정해서 법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1999년에 제정이 되면서 통과되면서 합법화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법의 노조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정교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교직단체로서 그 효력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법의 노조로 다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 올해 2020년 9월 4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법의 노조에 대한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합법화되어서 2020년 9월 4일 이후부터 다시 합법화되어서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교직단체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겠죠.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교직단체 법적 근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네스코와
ILO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와 ILO에서는 교직 단체는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권고문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직 단체는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그 조직 단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교직 단체도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IMF 당시 특히 국가적 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ILO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교직 단체도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시기가 2009년이었죠. 2009년에 가입하게 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와 ILO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교직 단체도 합법화를 인정받게 됩니다. 교직 단체는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직하게 됩니다. 정교조와 한교조 같은 경우는 교원노조법이죠. 교원노조법. 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제4조에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근거하고 있고 교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헌법에 보면 제1항은 헌법 제31조죠. 헌법 제31조 1항에 보면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교원 단체에 대한 조직에 근거한 법이 있습니다. 교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 단체 조직이라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근거해서 법률로 조직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현재 5만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고 교총은 20만 명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교사들만 가입하게 되죠. 교사들만 가입하게 되고 특히 정교조는 교사를 노동직관, 교육 노동자로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면서 민주노총 산하에 정교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이와 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직 단체라는 그 법률 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정교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조직되어 있는 전국 교사 노조라든가 전국 실천교사 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직 단체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직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 주에 알아본 논제에 대한 개요 작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다음 차시에서는 논술문을 직접 완성해 보고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논술문을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